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상담 세보진 않았지만 몇만 건은 될 거예요. 그 중에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건물 철거 소송. 건물 철거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서 각각 이제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 철거 소송 관련해서 어떤 게 법적 쟁점이 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대전제. 이게 여러분들 정말 헷갈리시는 건데 우리나라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취급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요. 내가 아무리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등기부상 내가 소유자입니다. 그래도 땅이 다른 사람 소유면 그 땅, 건물이 소재한 땅에 대한 토지 사용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 있고 건물 소유자는 아무리 이 건물 내 소유여도 철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제상 토지와 건물이 별도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무리 내 소유여도 땅이 다른 사람 소유면 그 땅에 대한 토지 사용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태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토지 사용 권능.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예요. 같으면 당연히 내 땅에 내 건물인데 아무도 시비 안 걸겠죠. 다른 경우에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 사용 권능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정지상권. 제가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약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지상권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해요. 약정지상권은 민법 279조에서 290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바로 그 지상권이고 이것은 물권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합니다.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지만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약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약정, 계약으로서 성립한 지상권으로서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등기부를 열어봤는데 지상권 등기가 없다. 그럼 이 건물 소유권자에게는 약정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법정지상권 또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이거는 말 그대로 법이 정한 거예요. 법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한 번이라도 같은 사람 소유에 있었던 적이 있던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 중에 하나의 소유권자가 바뀌면서 바뀌는 원인이 매매일 수도 있고 경매나 공매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고 상속일 수도 있고 저당권 실행을 경매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렇게 바뀌면서 달라지는 경우에 그때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권능 그것을 우리가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라고 불러요. 먼저 설명한 약정지상권하고 차이는 이거는 등기가 없어도 일단 성립은 해요. 요건을 갖추면 성립은 돼요. 다만 이제 처분할 때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지만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의 핵심은 한 번이라도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에 속해 있었던 때에 있어야 되니까 등기부를 열람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임차권, 토지 임대차 계약.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약정지상권하고 엄청 헷갈리시는 건데 아까 설명했죠. 약정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지만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당사자의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등기부를 열어봤는데 지상권 등기가 없다. 근데 나는 오래전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사용 권능을 부여받아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10중 8구는 토지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 약정지상권하고 토지 임차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약정지상권의 경우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른 최단 기간이 그 존속 기간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단 기간은 보장이 돼요. 그런데 토지 임차권,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 임차권, 토지 임차 계약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자유롭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해지 통고에 따라 6개월 또는 1개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50년, 70년, 100년 옛날 할머니, 중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내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심지어 같은 정손이고 하는 집안 어른이기 때문에 매번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명절 때도 인사드리고 사용을 허가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서 돈도 좀 드렸다. 근데 갑자기 소송이 온 거예요. 철거해라.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제가 지금 100년 넘게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단계적인 검토를 해봐야죠. 일단 약정지상권의 경우는 지상권 등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한 번이라도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같았던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 소유자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건물 소유자는 바뀌었지만 달랐거든, 처음서부터. 그럼 법정지상권이나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은 아예 나올 여지가 없고, 그럼 남는 거는 딱 하나 토지 임차권밖에 없는 건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기간을 정한 약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냥 나가, 이거 그냥 나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할 거야, 해지 통보하고 6개월 지나면 해지가 돼요. 그러면 결국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사용 권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건물 철거 소송을 당해서 패소해서 결국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정말 많아요.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상담 와서는 또 어디서 뭐 딴 소리를 들었는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정지상권, 제가 굳이 약정이라는 말을 꼭 붙여요.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임차권, 이 4개는 다 달라요. 요건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고 절차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내가 이 중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법률적 지위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 임차권이더라 그러면 건물 철거 소송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터전을 그냥 철거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비용을 많이 들이고라도 좀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어떤 합리적인 해결을 해서 협의를 하셔야지 소송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고, 여기 하도 사건이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 상담 오실 때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폐쇄 등기부 포함해서 다 열람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정확한 소유관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